US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달러의 환율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지금 오늘 한국 돈 환율 시세가 뭐 1,17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1,200원도 가고 1,250원도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뭐 관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좋죠. 이게 수출입 문제에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또 부동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이 수출입 문제까지 얘기하고 환율 문제까지 얘기하나 하겠지만 네. 결국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네, 중국에서 쏟아져 오는 그 엄청난 자본들 이런 것이 환율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뭐 바로 저희들 위에 있는 그 북쪽 위에 있는 캐나다를 놓고 본다 그러면 보통 캐나다가 저희들하고 환율이 저희 1불일 때 캐나다가 한 1불 20전, 1불 뭐 15전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한 1불 25전에서 1불 30전까지 지금 환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불과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1대1일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저희보다 약간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US 달러 1불이 캐나디안 달러 0.97달러 정도 될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1.25달러가 됐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의 캐네디안 바이어가 미국에 내려와서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사고 어떤 건물도 사고 투자들을 했었는데 그 수요가 완전히 끊겼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캐나디안 바이어를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이 현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남미권에서 집중적으로 달러가 유입됨으로써 이제 미국 달러는 물론 강해지지만 전 세계의 이제 어떤 이 기조가 흔들리게 경제 기조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도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주택 경기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더 빠르게는 이제 주택 금리가 상승이 되겠죠. 또 커머셜 금리도 상용 금리도 상승이 될 것이고 그 기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나 또는 이런 그 비즈니스 매매, 커머셜 매매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미국 경기가 너무 과다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식히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과연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을 함으로써 이런 그 미국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어떤 그 경제 발전의 반작용 이렇게 너무 뜨거워져서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부분을 막겠느냐 아니면 과연 정말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느냐 네.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추세로 봐서는 어쨌든 오늘 아침까지도 나온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쭉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뭐 엊그저께 발생한 그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9.11 사태 때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들이 뭐 엄청나게 몇십 퍼센트의 폭락을 이루었는데 최소 10% 이상씩 다 떨어졌는데 지금 프랑스 테러 같은 경우는 한 1, 2%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은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그것 때문에 이 이자를 올리는 부분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아무래도 일단 0.2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뭐 오늘 아침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파리의 뭐 테러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곤 하지만 그와 또 프랑스인들이 콧대가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니네들이 감히 우리나라에서 하고 지금 그 IS 기지를 좀 일제히 지금 공격하고 있고 또 다른 그 선진국들도 이 공격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IS가 기세가 좀 꺾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그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있겠죠. 네. 이게 참 정말 이 뭐 내가 집을 팔고 사는 이 부분까지 이 부분도 네. 국제 정서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예, 신문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그 자그마한 뉴스도 사실은 눈여겨서 보시는 것이 그래야 될 것 그런 것이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뭐 비즈니스 업종은 다 다르겠죠. 근데 낙원이 금리 인상, 12월에 인상이 낙원 어떻게 연관이 되나?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한번 쭉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네.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일반 커머셜 뱅크 상용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가 약 0.25%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일반 상용은행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자가 거기에 3%가 붙어서 3.25%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기준금리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상용은행이 3%나 마진을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네. 0.25%로 돈을 빌려오면 그거를 다시 상품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그 은행들이 뭐 자기네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브로셔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 업데이트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대충 한 3% 정도라고들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3.25%가 지금의 이제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것이 0.25%가 일단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부 은행에서는 상용 금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연동금리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자율이 이제 그것이 3개월 단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제일 흔할 겁니다. 매달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올라가고 3개월 단위로 내려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즈니스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금방 제가 이제 자기 몸에 이건 체감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주택융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괜찮은 편인데요. 네. 일단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주택금리도 당연히 따라 오르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분들이 물론 0.25%가 내가 빌리는 돈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심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 좀 조금 더 있다가 사볼까 혹시 내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것이 이제 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모기지 이자도 오르게 될 것이고 모든 은행 이자들이 이제 연동해서 오른다고 조금씩 오른다고 보면은 결국 이게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도 12월까지 가시면 안 되겠네요. 아마 그래서 네. 지금 또 이런 그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어분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시는 그 이유 그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숫자를 잠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2015년 금년도 10월 달에 이쪽 그 4개 카운티, 주요 4개 카운티라 그러면 이제 키셉 카운티까지 포함해서 4개 카운티가 됩니다만, 네. 4개 카운티에서 그 펜딩 셀러와 바이어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 7,000건입니다. 이 7,000건이라는 거는 2005년도에 7,100건 이후에는 최대예요. 와. 지금 금년도 들어서 8월, 9월, 10월의 숫자가 이미 2006년도, 7년도에 8월, 9월 숫자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 호황기를 넘어섰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예. 그 호황기를 넘어서고 200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융자 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수요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자율이 0.25% 정도가 오른다고 해서 과연 이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약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마 바이어분들께서 조금 이왕 뭐 내가 살까 그러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한두 달 정도 더 서둘러서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하기야 뭐 지금 뭐 주택을 알아보고 사셔도 그거 클로징까지 다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또 2달이 걸리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금리가 뭐 하긴 뭐 연방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당장 다른 모기지 금리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나중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집을 보시기 시작해서 또 마음을 먹으실 때까지 다운페이를 준비하실 때까지 시간이 몇 주 이상은 충분히 걸리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융자가 많이 그 조건이 또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예전에 30일이면 융자가 되던 것이 지금은 한 40일 정도, 45일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언설튼티 이런 불확실성을 좀 피하시고자 조금 서두르시고자 하는 분은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12월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나하고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 또 이해가 다르시겠지만 한번 잘 판단하셔서 만일 이제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움직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인경제도 이제 뭐 일부 업종은 살아나고 있죠. 그럼요. 이제 그 특히 뭐 테리야끼 쪽이라든가 그로소리 주유소 쪽은 확실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일부 예전에 매상보다 더 올라선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세탁소가 아직까지 좀 그렇지를 못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이런 대기업체에서도 미국 내 대기업체들이 더 이상 정장을 요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일이 데려 입는 옷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렇죠. 캐주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망 업종들의 품목들도 바뀌듯이 그렇죠.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영향이 있지 않나. 예. 또 우리 한인들의 뭐 어떤 그 업종도 점차 이렇게 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주택 상담은 얼마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네. 페드로웨이는 엑스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리누드는 H마트 옆에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주택 문의 같은 거 직접 뉴스타 부동산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25-248-4999-248-4999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근열 사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l.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